안녕하세요. 사주TV의 펠레스코어의 저는 스포티비 축구의 서리건 송영주입니다. 그리고 제 옆에는 DB7 코리아의 박민달 코치입니다. 네, 저희 펠레스코어가 한 해당 170명에서 180명이 보더라고요. 네. 근데 제가 지난주에 한준희 해설위원이 진행하는 사버지에게 물어봐에 출연을 했었는데요. 네. 18,000명 정도 보더라고요. 저희보다 100배 나은 코너라는 거죠. 참 슬픕니다. 네. 그리고 오늘은 무슨 일이 있는지 헤어스타일이 1대구입니다. 1대구. 제가 예비군을 갔었는데 제가 원래 2대8 정도를 했었으면 근데 이게 철모를 쓰다 보니까 이게 온지 얼마 안 되다 보니까 약간 좀 눌렸는데 양해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저희 방송은 전원일기가 아닙니다, 여러분. 약간 컨트리풍 하더라도 네. 이해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네. 참고로 이분은 또 런던 유학파입니다. 네. 네. 이것이 런던에서 유행하는 헤어스타일일 수도 있어요. 네, 여러분. 한번 TV 한번 찾아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자, 오늘부터 사주TV가 약간의 변화를 줬습니다. 네. 첫 번째 코너에서는 2주의 이슈. 네. 우리가 보는 2주의 이슈는 어떻고 그 이슈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나누는 시간을 갖고요. 네. 그리고 두 번째 코너에서는 이제 주말에 펼쳐지는 경기를 네. 상세 프리뷰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2주의 이슈부터 가도록 하겠습니다. 2주의 이슈는 첼시가 부활했는가? 네. 네, 첼시 같은 경우에는 네, 토트넘과 경기를 하면서 어느 정도 약간 반등을 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특히 콩테 감독 같은 경우는 준비를 굉장히 많이 하면서 이번 경기를 굉장히 잘 이끌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네, 사실 이런 측면은 있어요. 저희가 뭐 첼시가 엄청나게 추락한 팀은 아니잖아요. 그렇죠. 네, 네. 커뮤니티 실드에서 승부차기 끝에 패배했다 할지라도 네. 그 경기에서 1대1 기록했잖아요. 그쵸, 네. 그리고 번니전에서 2대3으로 패배를 당했는데 아무리 강팀이라도 한 번은 미끄러질 수가 있어요. 그쵸, 네. 그렇기 때문에 뭐 첼시의 부활 이렇게 얘기하는 거를 보면 팬들이 거부감을 느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시즌 시작하자마자 2연패를 당했으니까 그쵸, 네. 분위기가 안 좋은 상태에서 토트넘을 상대했는데 토트넘에게 2대1로 승리를 거뒀으니 네. 자 이제부터는 경기력이 정상 궤도에 오를까? 이런 부분에 대한 관심이 팬들은 또 많거든요. 네. 콩테 감독이 준비를 굉장히 잘했습니다. 다비드 루이스가 아닙니다. 게리 케일이 퇴장당한 부분을 좀 분석을 했었는지 센터백이 이제 드리블로 빌드업하는 거를 좀 많이 제한을 두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다비드 루이스를 수비형 미드필더로 배치하면서 센터백 앞에 배치해서 센터백이 드리블 해오기보다는 다비드 루이스에게 연결해서 빌드업하는 형태로 좀 더 고쳐서 많이 나왔고요. 그리고 좌우 윙백의 부담을 좀 덜어주게 됐습니다. 다비드 루이스가 이제 빌드업의 출구 역할을 하게 되면 모세스나 아니면 마르코 알론소가 좀 더 다른 형태의 움직임을 보여줄 수 있기 때문에 약간 그런 면도 변화가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지난 시즌에 이 콩테 감독의 3백 말 그대로 승승장구했잖아요. 네. 그러면서 프리미어리그 우승을 차지했는데 그러다 보니까 타 팀들이 콩테의 3백의 파해법에 대해서 굉장히 네. 연구를 많이 했고 네. 그런 부분 중에 하나가 3백 중에 한 명이 빌드업을 할 때 압박을 가하면서 볼을 빼앗으면은 득점할 가능성이 높다는 사실을 깨달았다는 네. 거죠. 네. 그러다 보니까 게리 케일의 이 문제를 좀 드러냈었고 그리고 이번 경기에서는 다비드 루이스를 아예 위로 좀 올리면서 네. 루이스가 그 지점부터 빌드업에 좀 관여를 하는 네. 그런 모습을 보여주게 됐습니다. 네. 일단은 상대가 파이법을 갖고 나오니까 어라 한 번 당했다가 그러면 나는 이렇게 나가지 하고 콩테 감독이 또 전술적으로 약간의 변화를 통해서 앞으로 나아가는 모습이 나왔거든요. 네. 다만 공격적으로 여전히 좀 아쉬운 것 같아요. 왜냐면 그쵸, 이 네. 경기는 마르코스 알론소가 두 골 넣었잖아요. 그쵸.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다비드 루이스의 역할 때문에 알론소가 조금 더 앞으로 나갈 수 있었던 거지, 윌리안이나 아니면, 모라타가 제 역할을 해줬다고 보긴 약간 어려운 면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최근 토트넘 경기에서도 좀 점유율을 내준 면도 없지 않아 있거든요. 근데, 이런 경우에는 원래 디에고 코스타가 있고 없고의 존재가 굉장히 큽니다. 디에고 코스타 같은 경우는 피지컬적으로 앞에서 버텨줄 수 있는 선수이기 때문에 모라타보다는 디에고 코스타에게 한 번에 연결해주면 볼을 소유해주고 그렇게 하면서 공격적인 점유율을 높일 수 있는 부분인데 그런 부분이 없는 게 아쉽죠. 예. 그러니까 디에고 코스타하고 콩테 감독은 건너지 말을 강을 건넜잖아요. 네. 그러니까 디에고 코스타는 뭐 복귀를 절대 안 한다 이런 얘기했고 네. 아틀레티코 마드리드하고 계속해서 협상을 하는 것 그쵸, 같더라고요. 네, 그래서 네. 아틀레티코 마드리드로 이적을 할 경우에는 또 데포르티브가 6개월 단기 임대를 원한다 뭐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더라고요. 네. 여러 가지 뭐 디에고 코스타의 상황은 좀 더 지켜봐야 되겠는데 네. 다만 이 모라타를 영입하면서 디에고 코스타의 빈자리를 메우려고 했는데 모라타와 디에고 코스타는 스타일이 완전히 좀 맞습니다. 다르죠. 네. 소위 얘기해서 디에고 코스타는 최전방의 깡패 아닙니까? 그쵸, 맞습니다. 비벼주고 때려주고 신경질 네. 내고 화내고 네. 그러면서 분위기를 바꿔주고 그러면서 네. 골까지 넣는 그쵸, 그런 네. 모습인데 모라타는 굉장히 세련된 스트라이커란 그쵸, 말이에요. 네. 그러다 보니까 헤더를 하더라도
이 디에고 코스타는 몸싸움 과정에서 어떻게 해서든 그쵸. 밀어넣는 네. 반면에 모라타는 빈 공간 쪽으로 들어가서 들어가면서, 예. 반템포 빠르게 해결하는 네. 그런 모습이 좀 많은 편인데 네. 그러다 보니까 이 콩테 감독의 전술하고 모라타하고 잘 맞지 않는 건 아니야? 이런 네. 얘기도 조금 나오더라고요. 네, 네. 특히 이제 좌우 측면 윙백이 피지컬 능력이 굉장히 요하기 때문에 좌우 측면의 윙백이 볼의 빌드업에 출구 역할을 제공한다는 의미는 결국 크로스가 올라온다는 얘기거든요. 이제 크로스가 올라오게 되면 아무래도 롱볼이기 때문에 좀 더 피지컬 능력이 굉장히 중요하게 됩니다. 네. 네, 여기다가 이제 모라타가 유벤투스라든가 아니면 레알 마드리드에서 선발 출전한 경기도 많았지만은 교체 출전도 많이 했으니까 네. 그런 부분을 고려했을 때는 모라타에 대한 이문 보호가 지금 따르고 있다. 그러니까 모라타 스스로가 이걸 해결을 해줘야 된다. 네. 이 상황에서 모라타가 흔들면 우리는 바추아이가 있지 이런 생각을 가졌는데 바추아이가 토트넘전에서 자책골을 넣어버리니까 네. 바추아이는 없는 걸로 쳐야 되나 이런 생각이 됐거든요. 네. 그러니까 여러모로 지금 첼시의 공격 쪽에서는 고민은 분명히 있다. 맞습니다. 네. 사실 여름에 이 첼시가 루카쿠 영입을 추진하다가 맨체스터 유나이티드가 재빠르게 그냥 그쵸. 데리고 갔잖아요. 네. 루카쿠가 있었다면은 분명히 첼시는 이런 고민을 좀 안 했을 것 같아요. 네, 그런데 네. 지금은 상황이 이렇게 됐으니까 모라타가 이 첼시의 전술에 완벽하게 적응을 하던가 아니면은 모라타에 맞는 공격 전술을 콩테 감독이 좀 만들어 주던가 네. 그러지 않는 이상은 전방 쪽에서의 활약은 좀 떨어질 수가 있죠. 네. 네. 특히 모라타의 부분에 대해서 조금 신임은 아직 덜하고 있는 건 사실인 것 같아요. 이번 경기에서도 이제 캉테와 바카요코를 조금 더 전진 배치시키면서 좀 더 모라타에 대한 공격적인 부분을 부담을 덜어주고 그 두 선수를 좀 더 공격적인 측면에서 지원을 많이 하게끔 했었거든요. 이런 부분들이 아직은 모라타가 좀 더 적응기가 필요하지 않나 싶습니다. 그러니까 저희는 모라타가 나쁜 스트라이커라고 얘기하는 건 아니에요. 네. 모라타는 이미 번리전에서 골을 넣으면서 제 실력을 발휘해줬거든요. 네, 네. 다만 지금 첼시하고 스타일이 약간 맞지 않는 것 아니야?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으니까 네. 모라타가 좀 더 첼시 전술에 적응을 할 필요성은 있다. 네. 아니면 콩테 감독이 모라타를 배려할 필요성은 있다. 네.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이고요. 그리고 지금 첼시가 완벽하진 않습니다. 왜냐하면은 아자르가 지금 안 뛰고 있으니까. 그렇죠. 네. 아자르가 돌아온다면 또 이야기는 달라집니다. 네. 그러니까 지금 뭐 콩테 감독 입장에서는 일단은 버텨야 돼요. 네. 아자르가 돌아올 때까지 그리고 모라타가 적응할 때까지 네. 그리고 디에고 코스타가 빨리 떠나기를 바라면서 네. 그러면서 적응할 필요성이 있고 기다릴 필요성이 있는데 첼시는 곧 힘을 발휘할 것 같아요. 네, 일단 힘을 발휘할 수 있는 것 중에 하나는 이제 위닝 멘탈리티를 가져가는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데 사실 저번 경기 번리전 이후로 만약에 그런 부분이 없었다면은 이번 경기도 굉장히 힘들었을 겁니다. 근데 콩테 감독이 아자르가 없는 상황에서 캉테와 알론소의 좌측면 조합을 이뤄냈고 그리고 죄송합니다. 모제스가 복귀하니까 또 모제스의 스피드를 활용해서 어떻게든 그쪽으로 빌드업 네. 출구를 제공하고 다비드 루이스로 옮기고 이런 식으로 콩테 감독이 굉장히 실리적인 축구를 굉장히 잘 구사하면서 앞으로도 경기를 굉장히 나아지면서 아자르가 복귀하는 시점에 맞춰서 굉장히 팍 튀는 약간 그런 모습을 좀 기대해도 될 것 같습니다. 다만 첼시는 시즌 초반 경기 운영을 잘해야 됩니다. 네. 지금 토트넘 만났는데 웃었단 말이에요. 네. 그런데 그 다음 경기가 에버튼 그리고 레스터, 아스날, 스토크, 맨시티로 이어집니다. 그러면은 쉬어가는 경기가 거의 없어요. 레스터, 그쵸. 스토크에서 좀 쉬어간다고 생각을 할 수 있는데 네. 이미 번리에게 한 차례 당했거든요. 그쵸, 예. 자칫 잘못 쉬면 그냥 패배입니다. 그쵸, 그렇기 예. 때문에 매 경기 집중력을 갖고 초반에 흐름을 잘 갖고 간다면 첼시는 우승 경쟁을 할 것이고 네. 초반에 무너진다면 사실은 다시 한번 좀 재편을 하는데 시간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네, 저는 특히 스토크전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오. 네, 저는 그렇게 생각했던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지금 아자르가 없는 가운데서 굉장히 피지컬적인 능력의 요소를 굉장히 극대화를 많이 시키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스토크전이 이제 맞불 대결이 될 것 같은데 그때 이제 어떻게 이겨내느냐 못 이겨내느냐에 따라서 좀 더 분수령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사실 올 시즌 프리미어리그 예상하면 네. 맨체스터 시티나 맨체스터 유나이티드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네. 누가 우승할 것 같아요? 저는 토트넘이 우승할 것 같습니다. 네, 이 친구가 런던에서 유학을 해가지고 런던 클럽을 좋아해요. 이거는 사실 지나가는 우스갯소리였고요. 저는 맨체스터 유나이티드의 그 무리뉴 징크스를 무시를 못할 것 같습니다. 예. 네, 팀을 맡고 2년 차일 2년 때 차, 예. 우승을 하는 무리뉴 네. 감독인데 일단 이제 맨체스터 유나이티드와 맨시티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는데 네. 그럼에도
역시 이제 첼시, 네. 토트넘, 뭐 아스날 네. 이런 팀들도 우승 후보잖아요. 네. 그러니까 리버풀까지 포함하면 지금 거의 6팀이 우승 경쟁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 네. 첼시 입장에서는 챔피언 벨트를 지키기 위해서는 방어전을 잘 치르기 위해서는 시즌 초반 정말로 매우 그렇죠. 중요합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이번 방송에서 첼시에 대한 이야기를 다뤄봤습니다. 그러면은 다음 코너 프리뷰 시간으로 여러분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